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여러분 그 앉아있는데 춥지 않아요? 괜찮죠? 아마도 훗날 세계사는 대한민국 광화문 한바닥에 추운 겨울에 깔 데도 없이 앉아서 잘못된 대통령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밤샘 농성했다는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한반도는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역사, 참혹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명색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계화 나라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정부가 서 있고, 북한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찌꺼기가 나와서 중세의 독재를 방문하는 말도 안 되는 독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끊기 위해서 아마 어제 저녁에도 북한의 몇몇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건너다가 누구는 잡혀갔고 누구는 총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 암동성을 안에 우리의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갑니까? 자유 대안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온 탈북자 대표 이해란이라는 여성은 여기 와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죠. 또 하나는 여기 돌아와서 자기 생업을 무시하고 맨날 드론 올려갖고 북한에다가 맨날 선전지 보내는 박사각 동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통일당만이 진정한 민족 대표 세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를 통일하고 이 나라를 전체를 민주화시키는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정광훈 목사께서 어디 추워서 안 오셨는데 나가셨는데, 정광훈 목사가 저를 부를 때 총재님, 총재님이래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했는데 총재하니까 어떤 정당의 총재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김문수 대표가 있는데 자꾸 저를 총재 부르면 곤란합니다. 저는 김문수 대표를 자문하는 자문위원장으로 그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김경재 자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엊그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간신히 탄핵 소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대 52로 이겼는데 롬니라는 사람 하나, 공화당 상원의원 하나가 삐딱하게 반대표를 던져서 47대 53이 됐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꺼질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관한 변동이 있지 않는다. 트럼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재선돼서 북한의 김정은을 뽑아냈는데 우리와 힘을 합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에서 벗어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엊그제 울산시장 하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의 부서가 합동작전을 벌이고 비서실장이 관리하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감시 감독을 해서 난리 법석을 쳤어요. 난리 법석을 친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라는 사람이 안 하고 어디 지금 심화폭에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된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이 범죄의 최상부를 서 있고 요석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야 하고,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핵 저지선인 3분의 2 200석을 잡아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을 탄핵 심판에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자유한국당 후보로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대표로 후보로 나오는 이낙연 후보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2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광훈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황교안이가 종로에 이기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자기들 혼자 떠들어가고 어림도 없어. 이낙연이도 노예하고 수가 많은 사람이요. 또 제3자로 나오는 이정현이라는 전직 대표,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따라서 종로 국회의원 선거는 전직 국무총리가 둘이 붙었고 전직 당대표가 둘이 붙었고 전직 호남 출신 둘이가 붙었어요. 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황교안이는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이낙연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하고 싸움한다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에게 허락과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황교안이가 여러분께 큰 절을 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92년 선거에 이종찬이라는 사람의 선거 부정관계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2등으로 떨어지고 부정선거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인 김대중 대표가 이종찬이를 우리 당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그래서 제가 고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대중 앞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분명히 제가 이기는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몇 달 후에 김대중이가 저한테 와갖고 자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래서 어거지로 제가 몇 달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 종로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김경재가 마이크를 잡아서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해요. 한때 노무현이가 보궐선거 나올 때도 제가 마이크 잡고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황교안은 김경재의 마이크의 힘을 필요로 한다면 광화문 세력에 와서 큰절하고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대한민국의 상대로 잘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쫓아내고 주사파도 쫓아내고 이해란 박사와 박상학 동지가 큰 소리 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진정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의와 여러분의 희생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